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식비도 다 들어가고 우리가 애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번 매치기 그게 이제 두 번째고 그리고 얘기 주셨잖아요. 사례 이거 아니에요? 100%만 먹고 자, 출석하고 출석 확인했고요. 보안각서 되셨으면 네. 자, 기말고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다음 주잖아요. 네. 네, 다음 주 오셔서 여기 9시 반, 10시까지 오시면 되겠죠. 네. 10시까지 오셔서 한 11시까지 1시간 정도 시험 보시고 11시 40분에 약속 장소 말씀드린데 그곳으로 오시면 혹여 시험 안 보셔도 오실 분들 있으면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저 권양희 교수님이 잠깐 들으시겠다고 해서 학생분들 뭐 전화 말씀드린다고 해서 맨날 밥 숟가락만 얹지 마시고 다음에 오셔서는 밥을 좀 하시라고 했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꼭 내 수업에서 제 수업에서만 밥 숟가락 얹으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날 아마 오셔서 같이 학생분들 좀 뵙고 하시겠다는 식당으로 그냥 바로 오세요 그랬습니다. 아마 11시 40분까지 식당으로 오시면 같이 이렇게 종강 전에 고생하셨으니까 식사 하시고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는 아무 때나 물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점수를 다른 데서도 평가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점수 제 수업에서 점수를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을 쓰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면 거의 기대하는 것 이상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었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회복지사로서 또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현재 바라보고 있는 학문에 대해서 또는 과목에 대해서 또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대한 나의 시각을 가지고자 하는 것들이 목적이었지, 예를 들어서 학자 이름 하나도 외우고 프로포잘 할 때 기획이 영어로 어떻게 쓰는, 죄송한데 이거 안 중요하거든요. 저는 물론 더 중요한 사람하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사회복지사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떻게 판단한다,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하는 자신만의 어떤 틀거리를 가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서는 평가자가 되셔서 각 기관에 제안서 냈던 것들을 평가를 해보시고 지금처럼 그렇게 궁금한 것들, 왜 이렇게 해요? 가식비는 왜 없어요? 프로그램을 이런 거 하기로 했는데 진짜 이 비용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많은 사람을 가는데 이 비용으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 당연히 그렇게 궁금한 걸 가지셔야죠. 그래서 그런 거 해소 자료도 찾아보시고 또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 보셔서 그런 것들도 적어주셔도 좋아요. 내가 보기엔 예를 들어서 현재 물가를 반영을 예산이 전혀 못한다. 앞으로 그러면 내가 평가자로서 도에 아니면 사회보건복지부에 이런 어떤 그 현실 물가를 고려한 예산 정책들을 세우라라고 제안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죠. 자신의 생각을 학생이시니까 거침없이 써주셔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원했던 겁니다. 보안각서 한 번 더 학생분들 안 내신 분들 보안각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제출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수업은 어차피 없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이 다 끝났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두 시간 정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채택되어 있던 잘 만들어진 프로포잘입니다. 전국 공모로 나온 거죠. 그래서 아마 도에서 보셨던 거랑 제가 보여드렸던 도의 4가지 샘플과는 예를 들어서 조금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말도 글도 잘 쓰고 일목요연하게 무르르듯이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그런 것들 몇 가지 성과 사업, 또 성과 확산 사업, 산출 중심 사업 해서 이렇게 몇 가지 좀 살펴볼 거고요. 또 잠깐 쉬었다가 앞으로 프로포잘을 하는 어떤 방향이나 과제들 이런 것들도 전에 좀 이렇게 학회에 가서 발표한 예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기,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1회기가 일반 회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세워서 배분 사업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분 사업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내서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배분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프로그램 사업하고 기능보강 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하죠. 프로그램 사업은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물로 보신 겁니다. 예. 기능보강 사업은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셨나요? 예. 기관 안에 뭐 필요한 예를 들어 집을 고친다거나 시설물을 좀 고친다거나 아니면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어떤 뭐 PC나 이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환경들을 바꾸기 위해서 돈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간 3천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각 지사별로 이런 여러 사업들을 좀 신청해서 배분을 금액을 좀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개 기관이 프로그램 사업과 기능보험 사업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프로그램 사업은요, 지역사회의 어떤 변화, 해당 지역에,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 커뮤니티 중심으로 사회복지 기관이나 사회복지 어떤 다양한 사업을 하는 어떤 기관들에서 그런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보통 행정기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정적으로 연차 사업을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죠.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생긴 문제 또는 틈새 또는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런 곳에서 소외되어 있는 어떤 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 또나 아직도 보여지는 외부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처리나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심리 정서적인 부분 우리가 장애에 대한 부분이요 15가지로 대분류를 합니다. 그렇죠? 심신장애나 장루장애 뭐 포함해서 정동장애 뭐 다 해서 뭐 뇌질환, 뭐 뇌병변, 발달장애 뭐 해가지고 한 15개의 큰 대분류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안에 상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뭐 금쪽이,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 또 요즘에 뭐 결혼하고 뭐 하는 그 이혼 뭐 하는 거에 있어 이호선 박사인가요? 그분 나와서 시원시원한 사이다 상담하는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사례를 거의 보면 외부에 보여지는 신체적인 증상이 아니라 거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이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역사회 프로그램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 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프로그램 사업은요 보통 아까 보신 성과 중심, 성과 확산, 또 산출 중심형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과 중심형 사업은요, 목표 달성을 통해서 사업 참여자의 변화를 꾀하는 어떤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욕구를 좀 충족하고 또 그런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자신의 일상의 어떤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다 성과 중심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형 사업에 어떻게 제안서를 만드는지 한번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사업이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참여자에 대한 어떤 역량, 엠파워먼트라고 저희 다 공부하셨던 그 다음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그래서 보통 성과 사업에서는 보통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주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생태 체계도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회적인 어떤 외톨이 아니면 가족들 외에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요즘 얘기하는 방에서 지내시는 분들, 사회적으로 담을 쌓고 지내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개방형 프로그램 아니면 노인들, 제가 노인 복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외부에 나오실 일이 없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동에 불편이 많다 보니까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바깥 나들이 하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교류나 상호작용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충분히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어떤
선거사업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함께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참여.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동 대상으로 한 심리, 정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프로포자 시간에 계속 배웠던 것처럼 제목을 잘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제목에 부제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명,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딱 나와 있죠. 아동의 누가 대상이 누구고 자기 표현, 뭐 수단이 뭐 자기 표현 증진을 통한 또래 관계 및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하면 딱 알아듣기 쉬우시죠. 아, 이거 뭘 하겠다고 하는구나. 뒤에 내용 안 봐도 아, 니네 뭐 하겠구나 하는 게 예상 가능하시죠. 그리고 딱 써놨잖아요. 크레센토. 크레센토가 영어 음악 용어 아닌가요? 이탈리아에. 네. 점점 세게죠. 점점 강하게 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하모니를 만들기 위한 것들 내용을 정했고요. 그 두 번째가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그다음에 사업 참여자에 대한 것들 표시했죠. 참여자는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를 구별을 해서 또래 관계가 어렵고 자아 존중감이 낮은 아동 몇 명, 그다음에 주변에 거주 중인 보호자, 그다음에 지역사회 학교 선생님, 교육 전문가들, 강사들 다 이렇게. 에어컨을 잠깐 틀어드릴까요? 네. 그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 옆에 앉으셔가지고 아침에 너무 추워. 네. 자, 두 번째가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입니다. 이 사업에 추진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공통 기준과 우선 선정 기준, 순위를 다 정했죠. 우리 깔때기 배우셨잖아요.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 참여자, 문제가 있는 표적 참여자, 예, 그다음에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들을 줄여나가는 것처럼 공통 기준을 먼저 가진 거죠. 학교 내에서 관심군을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여가 있는 아동, 그다음에 해당 지역, 이게 이제 사업이 각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나 복지기관에서 하는 거여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올 수는 없죠. 지역사회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렇게 순위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들, 추진 전략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워놨죠. 참여자 선정 기준을 위한 홍보 방법들, 학교에 홍보하고 유관기관 홍보는 어떻게 할 거고,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거 담당자 누구라고 딱 정해놨죠. 여기 실제로는 사회복지사 무슨 팀에 만약에 기관이 커서 팀별로 있다라 그러면 무슨 팀의 사회복지사라고 딱 정해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시니까 이 정도만 적어놔도 누가 해야 되는지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 하기로 했던 것들이 비용이 들 부분들이 다 보이시죠. 이게 나중에 예산에도 이 내용들이 그대로 숫자로 바뀌어서 들어있어야 돼요. 홍보 현수막 몇 개 만들 거고, 브로셔 몇 개 만들 거고, 팜플렛 몇 개 만들 거고 하면 팜플렛 한 부에당 단가를 따져서 200부면 200부, 홈페이지 운영비는 운영비 얼마 책정할 거고, 그게 다 현수막하고 비용들하고가 이거하고 딱 맞아야 돼요. 홍보 예산 이렇게 딱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실제로는 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참여자 선정하는 방법들, 접수하고 인테이크하고, 이게 뭐 실제로는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얘네들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 다음에 이 인테이크 때 이제 초기 사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선정 회의를 하는 거죠. 기관 내에서 프로그램에 적정한 참여자인지, 아까 선정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공통 기준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서 모이셔서 관장이나 부장님, 서비스 연계팀장이나 담당 사회복지사나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참여자들이 모여서 사례관리 회의 하듯이 선정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정이 되면 그 선정 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 동의를 고지해드려야 되는 거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이건 아동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동과 부모의 동의를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다
성과물이 되는 거죠. 사례회의 한 거, 선정회의 한 거, 그다음에 각 홍보한 거, 기관에 홍보한 것들이 다 나갈 거잖아요. 공문으로 나가는 거.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게 다 성과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성과물들이 계획대로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한 게 중간평가나 뭐 중간중간에 하는 여러 가지 형성평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과정에도 그 평가의 자료로 나중에 다 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할 건데가 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해줘야죠. 담당자가 마지막에 서비스 동의받고 하는 일들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정 아동되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까지도 계획이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참여자, 주변 참여자 모집 방안 중에서 주변 참여자들. 강사는 어떻게 모일 거다 하는 거죠. 강사 모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담당은 누가 할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것들도 똑같이 선정회의하고 결과도 알려주고 계약서 쓰고 그럼 이런 것들도 다 자료들이 남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 우리가 평가한 자료, 면접했던 자료, 인터뷰 자료, 그 다음에 나중에 고치된 정보를 보냈을 때 그분들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예. 근데 죄송한데 비용이 얼마 안 돼서 이거 꼭 받아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인 거죠.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 할 거고, 연유례 할 거고, 몇 시간 할 거고, 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 다 써 있죠. 세부 내용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다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딱 구별해서 해놓으니까 담당 사회복지사가 초보자여도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오리엔테이션 하려고 그러면 사업 속에서 만들고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받고 서비스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구나. 세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게 딱 나오죠. 예. 그리고 기간이 언제인지, 참여자 몇 명일 거고, 몇 시간 할 건지, 누가 할 건지 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는 엄청 예, 두리뭉실하죠. 충청도 사람처럼 단굴러 가요 해놨잖아요. 예. 그래도 다뤄 들으니까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네. 너무 차이.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관계 형성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서 사람들끼리 라포 형성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 해서 어떻게 하는지. 네. 그 다음에 자기 표현 증진 프로그램 어떻게. 네. 아주 잘 돼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스피치 리더 강사, 그 다음에 코 리더는 보조 강사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어에 CEO 붙어서 리더면 리더를 보조한다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부 할 때 부예요. 정은 누가 할 거고 부는 누가, 메인 강사는 누가 할 거고 보조 강사는 누가 할 거고 하는 그걸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런 건 저도 좀 기분 나빠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나라만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 표현 증진 프로그램에 아까 이어서 계속 뮤지컬 배우기, 또 뮤지컬을 배우면 그다음에 현장도 체험하는 것들 이런 어떤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자기 표현 증진이나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있게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뮤지컬 강사는 메인이고 코리더 강사는 보조 강사 다 있고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몇 명이 하냐? 3명이 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예. 최소한 3명이 되는구나. 12명을 대상으로 최소한 3명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구나 알 수 있죠. 자, 왜 말씀드리냐? 예산에 나중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시면 예산서를 봤을 때 자기 표현 증진 프로그램에 뮤지컬 체험에는 뮤지컬 강사와 보조 강사와 사회복지사 3명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들어왔나?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드림 캠프 한다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발표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명이 몇 시간, 연오회, 연일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그 개념들을 누구나 알 수 있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외에 상담에 대한 것들 다 하고 평가회까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보호자에 대한 상담들. 자, 대상들이 프로그램 참여할 것들, 전체로 집단으로 할 거, 그 다음에 개별할 거,
그다음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 대한 아까 처음부터도 개별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동의로 보조 참여자를 보호자들이 학생들은 12명인데 보호자 24명이죠. 부모 다 오시라고 하고 예. 아이를 위한 부모 가족 상담을 하겠다는 줄 숫자만 봐도 예. 그래서 보호자에 대한 상담이 다 있죠. 예.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참여 관련해서 하도록 기획을 잘 세웠어요. 그다음에 최종 평가를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고검사도 되어 있죠. 예. 우리가 공부한 대로 계획을 다 잘 세웠어요. 예. 훌륭하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기존에 기관장들이 프로그램을 그냥 해내라고 맡길 게 아니라 이런 틀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빈칸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빈칸만 채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처음 1998년에 출발할 때는 각 기관별로 제안서 내는 게 다 틀렸어요. 근데 이래갖고 너무 힘들죠. 평가하는 사람들이. 왜? 다 각자 양식으로니까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기관이 실적도 없고 어떤 사례 관리도 된 경험이 없는데 왔어요.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죄송한데 그러면 1차 서류에서 탈락되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막 각자 알아서 형식으로 오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다음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 협의회랑 사회복지 교수 협의회랑 관련 행정학회랑 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관련된 양식을 우리나라 표준으로 만든 거예요. 당초에는 우리나라 표준으로 할 게 아니라 사회복지 공동모금 법에 의한 거니까 법에 맞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가장 보기 좋죠.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돼요. 저게 표준화가 돼서 거의 모든 우리나라 복지기관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양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관장이고 책임자면 그 양식을 빛난으로 만들어 배포해주면 되잖아요. 프로그램 깔아주면 되잖아요. 회사 프로그램. 그러면 제안서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게 좋아. 그리고 첨가할 거 그다음 네 생각에 우리 이 프로그램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돼. 그거 추가해서 넣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만들어 와봐. 그래놓고서는 맨땅 헤딩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어렵죠. 저는 저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면 다 그 내용대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임자로서 검토할 프로그램 연계성이 부족한데 지역사회는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부모들하고는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조강사들 우리 지역에 많아? 그럼 그런 기관들과 우리 연계돼 있어? 아니면 지금이라도 만들 거야? 언제까지 만들 거야? 프로그램 언제까지 할 건데? 사회복지사 충분해? 사회복지사 교육 받았어? 우리가 오면 이 아이들 오면 영양사나 프로그램실이 충분해? 지금 있는 생활하는 아이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럼 검토해봤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이 틀을 주면 그러면 책임자도 편하고 일을 하시는 분도 네 고민 다 해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예산으로 가능해? 이 예산으로 사람 들어가고 물건 들어가고 보고서 내기 했는데 이게 나중에 평가받을 때 다 자료로만 나올 수 있어? 네가 혼자 그거 다 낼 수 있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사람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보조강사를 하나 임시직으로라도 뽑아서 1년 프로그램이면 1년 계약직을 뽑아서 네 옆에 둬야 되는 거 아니야?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지원해주면 돼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예산을 따져보면서. 그러면 그 정도만 한번 리뷰하고 자체 평가해보면 죄송한데 거의 충남도 수준에서는 100번 넣으면 100번 다 돼요. 죄송한데. 네. 저희는 100번 넣어서 100번 다 됐어요. 네. 내부 평가하고 하면.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소의 훈련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했던 것들을 기관별로 이런 차트 정말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배우셨던 간트 차트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조사론에서 공부 다 하셨거든요. 예, 이거 가장 요새 이제 나온 거는 CPI,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라 그래요. CPM, 해갖고
각 기관별로 다른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되는 것까지도 선으로 그려서 표시 다 해주고 여기에는 한 명 들어가고 여기 세 명 들어가고 여기 뭐 이것까지 다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차트를 그리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건 고민을 또 하고 인원까지 좀 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짜서 해야 되는데 뭐 이게 그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돈 3천만 원 받고 예를 들어 돈 5천만 원 달랬는데 그렇게까지 머리 싸매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건축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한의 공정표, 일정표, 사업 일정 진행표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라도 보면 아 언제 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도 그 순서대로 참여자 모집,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와 홍보를 하는 기간, 그다음에 그분들이 끝날 때쯤에서 선정 회의하고 오리엔테이션과 동시에 참여자들과 사회복지사와 라포 형성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적정한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월차별로 아까 이야기한 스피치, 뮤지컬, 뭐 발표회 준비가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진행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참여자와 보호자 상담하는 거, 그 다음에 최종 평가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진 거 있죠. 최종 평가에서 자체 평가를 프로그램을 더 넣으실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할 거고, 물론 여기 다 그 프로그램들이 들어있고, 아까 세부 프로그램을 보면 사후 관리하고 만족도 조사한다는 거 세부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평가를 자체 평가나 만족도 조사하는 것도 하나 만들어서 언제쯤 할 건지 넣어주면 평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좋고 사후 관리 어떻게 할 건지. 팔로우업 어떻게 할 건지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배운 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1년까지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후 관리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할 건지까지도 쫙 넣어주면 뭐 더 이상 바랄 수가 없죠. 그러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요 일정표 보고 아 오늘이 3월 4일이구나. 오리엔테이션하고 관계형성 프로그램 준비해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 또 개별 상담과 부모 상담도 해야 되겠네. 준비해야 되겠네. 자기 다이어리에 책상 메모해놓고 하나씩 미리미리 준비해라고 하는 거죠. 그 당연히 되면 해야죠. 예. 그리고 그걸 과장님이랑 사무국장이랑 그 상급자들도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 표를 보고 같이 동시에 크로스 체크해 줄 수 있는 거죠. 업무회의 때 이거 하기로 돼 있는데 했어? 준비 잘 하고 있나? 도와줘야 될 거 없어? 이야기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잘 맞는 프로그램 하나로 실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려면 책임자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걸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각 기관계 사회적인 네트워킹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들이 실제 프로그램 하나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많아요. 네. 강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해당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는 어떤 연계를 할 거고 그 연계하는 그 기관의 이름과 담당자 또는 세부 사업은 어떤 부분에서 할 건지 어떤 협력을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써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에도 기관별로 비고란에 누가 구체적으로 담당자가 정해진다고 그러면 훨씬 좋죠. 그게 업무 분장이에요. 자, 이제 예산이 나옵니다. 예. 돈 얼마 안 들죠? 1,860만 원, 2019년이니까 그렇겠죠? 지금 하면 한 3,500만 원 정도 들겠죠. 왜냐면 인건비랑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2019년과 지금은 죄송한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간당 인건비 8,000원에서 지금 12,000원 넘어갑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노사정 대화에서 노동계에서 그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들으셨어요? 13,050원인가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요구 수준에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예? 대부분이 10,000원밖에 안 해요. 이게 그 19
19년도 거니까요. 19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오세요. 이거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숫자구나 하고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인 걸 따지면 저도 다시 저 ES 해갖고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저도 공공기관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뀌면 그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 변동에 따른 물가 상승액 만큼의 프로그램 중에 저희 법인에서 도전해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을 제가 검토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1월에 100만 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해보니 물가가 오르고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고 뭐 전쟁 나가고 하는데 자재도 먹고 사람도 없고 하는데 그 금액으로 하라 그러면 담당자가 못해요. 아니면 축소해야 돼요. 그러면 참여자들이나 했던 사람들 기대가 이만큼 왔다가 쟤들도 똑같아. 지들 어려움 안 하고 나 또 팽당했네. 아니면 나 또 참여도 못 되고 희망을 가졌다가 꺼지면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물가 상승분을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 비용은 공공기관에서 안 주죠. 그래서 법인이 사업을 열심히 해요. 그 사업 비용에서 전용해서 지원해서 법인 지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00만 원으로 했던 거를 130만 원으로 올려. 그 비용 법인에서 내야지 누가 주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감안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홍보비, 오리엔테이션비, 관계 형성 프로그램비 보세요. 생물하게 다 돼 있죠. 생견비까지, 사인펜까지. 그다음에 사업비 중에서 스피치 할 때는 얼마? 여기 보면 강사비 얼마, 보조 강사비 얼마. 이걸 그냥 여기 보조 강사비를 써놓고 여기에는 보조 강사비라고 똑같이 써주면 좋을 텐데 코리더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감독들한테.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내용 문서가. 그다음에 다과비. 아까 말씀하신 다과비. 다과비 2019년에 많이 넣었는데요. 한 명당 3,000원이면 이때는 다과비가 아니라 거의 배불리 먹을 정도고요. 도서구입비, 필기도구 이렇게 해서 각 프로그램별로 얼마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썼죠. 그 다음에 신청 금액의 자부담은 얼마나 할 건지, 그 비율이 얼마인지, 재정 지원에서 후원금이나 기부금으로 충당할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얼마인지 이렇게 다 하고 있죠. 잘했죠, 아주. 그 다음에 모든 예산은 경상비와 관리비로 구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 관리비,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도 다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써있는 문자 발송하고 물품 구입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프로그램과 연관돼서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을 분리해서 다 예산 계획서 안에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사업이 필요한지. 이 순서는 조금 틀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기 쉽게 우리가 관심 있도록 하는 예산, 진행 과정들, 일정에 대한 것들을 그게 먼저 중요하니까 보여주고, 실제로는 사업계획서에는 이게 첫 번째 나와야 되죠. 기관 소개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 딱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숫자로 보여주면 이야기가 훨씬 빠르죠. 가장 좋은 거,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총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우리 주에 거주하고 있고, 이 중에서 우리 복지관이 관할한 지역이 몇 명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인구들 몇 분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보여주면 너무 우리 동네가 저 산골 온지라 교통도 안 들어오고 마을버스도 하루에 1시간에 한 번밖에 안 들어와요. 뭘 해주려고 해줄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래 놓으면 하나도 못 알아듣죠. 몇 명이고 수급자가 몇 명, 전체 인구가 몇 명, 이런 거죠. 우리 이렇게 빨대기 형식으로 생각해 보신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 지역구에 사는 친구가 심리 정서적으로 문제를 앓고 있는 친구가 전체 인구가 몇 명인데, 그 중에 학교를 다니는 친구 중에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가 10,000명, 1,000명, 10,000명에서 1,000명이고,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위상담이나 위센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공공기관이든 상담소를 이용한 사람이 한 100명. 그 중에서 자존감 향상과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겠다고 한 아이가 뭐 10명 아니면 20명. 요 20명이 우리의 핵심 참여자가 될 겁니다. 이분들의 보호자, 학교 선생님, 뭐 강사들 이런 분들은 주변 참여자를 함께 하게 될 겁니다를 순서대로 써주는데 그거를 글로 쓴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문제인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수치로 표현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것에 대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저희 같은 경우 통계청에 나오는 뭐 해마다 사회조사 내역, 인구총조사 내역, 그다음에 국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연구 논문 자료들, 사회 지표 조사들 이런 거 가지고 싹 써주는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의 특성 중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아이들의 특성들을 써놓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법제화 실천론에서 주간학교 학생들 자기가 생각하는 노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틀을 주고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각자의 생각들 표현해서 갖고 와라 그랬더니 한테 재미나이한테 이용해서 한 친구들이 한 4분의 3은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자기 생각을 쓴 친구는 5줄 다 써요. 그래서 저는 재미나이 또 하면서 그걸 공부를 하고 그 밑에 5줄을 썼으면 정말 A뿔 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재미나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다 찾아서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면 1분 안에 저거 다 인구에 관한 모든 통계자를 해서 내 앞에 딱 갖고 오는데 그걸 왜 안 써요? 써야죠. 당연히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특징들, 내가 경험한 아이의 특징, 노인의 특징, 대상별 어떤 특징들을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경험한 어떤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표현 것들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어쩌고 딱 써주면 대길이죠. 최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계적 특성에서 두 번째 경험적 특성. 예.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평가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존 유사 사업과 현재 내가 제안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다른지 설명하면 좋죠. 보통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오래 하기가 어렵죠. 아까 그 프로그램 한 10개월 이상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의 1년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죄송한데 조그만 기관에서 1년을 사회복지사 한두 명이 그 관리해가면서 쉽지 않아요. 보통 뭐 회기수로 6개월, 10회기 상담 심리정서 상담 프로그램 하나 하고 상담 한두 번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경우들이 전혀 많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사론에서 공부하실 것처럼 ABA 치료예요. 사전 검사하고 프로그램 잠깐 하고 만족도 조사해보니 월등해졌습니다 라고 하고 결과표 내고 마치 정말 문제를 다 해결한 것처럼 서류로 제출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3개월 프로그램 했다라고 해서 그게 계속 지속되느냐? 아니에요. 프로그램 끝나자마자 원치돼요. 죄송한데 심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단편적인 어떤 활동에 그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는 그런 건 달리 조금 더 다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그다음에 자기 신청기관에 대한 또 강점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목표 형성이죠. 목표 및 평가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산출 목표는 효과성 검토죠. 양적 검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 과정마다 어떤 게 나올 거야, 결과물이 어떤 게 나올, 인풋이 있었고 아웃풋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뭐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수막 제작 어떻게 했는지, 홍보물 보내서 요새 인터넷으로 많이 하잖아요. 다 캡처 떠서 하나씩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자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단체 카카오톡 방이나 이런 곳에
그런 홍보를 하고 그런 홍보 올린 거를 다 캡처 떠서 보고하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홍보들 어떻게 했는지. 뭐 예를 들어 언론 보도했으면 신문에 나온 언론 보도 가져오면 되니까요. 보관해서 보고서 제출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실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의 출석부, 세부사업 결과 보고서 다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다 아웃풋 결과물이 되는 거여서 이걸 가지고 양적 평가, 그 다음에 효과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했던 프로그램마다 다 결과물들을 이야기를 어떻게 낼 건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성과 목표는 뭐였고, 네. 평가 지표는 어떻게 해요? 대개 여러분들 프로그램 드렸던 프로그램엔 이게 하나도 없어요. 네. 나와 있는데 좀 뭐 그렇고 제가 또 뺐고 이런 것까지 하면 걔네들 내부 자료로 너무 많이 나가서 이건 뺐어요. 근데 그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한테. 근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아서 아예 이거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배울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워야지 이걸 줄여서 서너 개만 해놓고 배우시면 그게 정답으로 생각하실까봐 안 뺀 어떤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과 목표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면 지표는 뭘로 삼을 건지. 네. 여기 보면 자기 표현 척도라고 나와 있죠. 표현 척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자기 표현 척도는 여러분들 재미나이의 자기 표현 척도, 영유아, 청소년, 아동 상담 뭐 이렇게 쓰시면 자기 표현 척도에 대한 기준 척도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 프로그램에 맞는 것들 하나 골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표현 향상 정도를 사전과 사후에 3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그 다음에 평가 도구는 뭘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척도에 대한 부분들 말고도 참여 관찰, 양적인 평가와 질적인 평가를 같이 하도록 해놨어요. 얘네들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이들의 만족도를 얼마나 사회복지 참여했던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3월에서부터 12월에 한다라고 하면 3월이 처음 하는 거고 12월이 마지막인데 그럼 매달 한 번씩 했다라고 그러면 최소한 2달에 한 번씩은 참가해서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참여 관찰에 대한 보고서가 최소한 3장에서 4장 나와줘요. 그래서 양적인 평가와 질적인 평가에 대한 병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포자를 공부하면서도 현재 많이 사용되는 게 단순히 양적인 평가에서 요즘에 이제 질적인 평가의 중요도는 높이지만 질적인 평가가 어려워요. 시간 내기도 쉽지 않고 또 추가적으로 외부에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여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두 개를 같이 해주면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평가이라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비용적인 문제들이 좀 현실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양적인 평가와 질적인 평가에 대한 확인을 하겠다라고 계획적으로 했어요. 실제로 평가자들도 보면 이 평가 방법을 꼼꼼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산을 꼼꼼히 보시는 분들. 아마 예산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회계나 이런 쪽으로 아마 다른 숫자를 보면 그분들은 숫자를 보면 나는 앞에 내용 안 봐도 뭘 할지 다 이해해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은행에 오래 근무하셔서 그런 숫자에 회계에 특히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매 성과 목표마다의 지표와 도구와 평가 방법들을 다 기록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그 평가에 대한 값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업 종료 후에 어떤 일을 할 건지, 사후관이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나올 겁니다. 그 사업 수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동 크레센트 뮤지컬단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을 같이 해서 함께해서 그 다음에 자기네 지역에 특화해서 아동 뮤지컬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3개년차 사업을 했는데요.
2019년에 이렇게 하고 2020년도에는 추가해서 2기 참여자들과 어떤 일들을 하고 또 3차 년도에는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점차 지역사회에서의 당초에 그런 같은 문제를 가졌던 공통의 문제를 가졌던 친구들이 사회성을 향상시켜서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기 위한 계획들을 이렇게 쭉 세우는 거죠. 점점 강하게, 점점 넓게. 딱 표현을 했잖아요. 크레센터, 하모니라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계속 프로그램 평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별로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사장이 되거나 법인장이 되거나 기관장이 되면 이래가 아니라 넘들 하는 것만큼 해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놓고 일해라고 하시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안서 만드는 기본 홈을 만들어주고 문제의식이 보고 기관에 대한 평가, 기관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사회 문제의식이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뭐고 프로그램이 뭐고 그런 것들을 틀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물 흐르듯이 순서대로 만들어줘서 하고 그 안에 채워. 그리고 그 어떻게 채울지 모르겠지? 이 체크리스트를 줄게. 이거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지에 답해봐. 그리고 그걸 고민해서 답을 써. 그리고 그 최종 결정은 우리 같이 모여서 상담해서 정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생각 다 갖고 와. 브레인스토밍 아니면 니네 팀끼리 브레인스토밍을 하든 뭘 하든 정해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팀끼리 자기네끼리 어떤 질문을 통해서 내부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은 거고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 많이 존중해 줄 수도 있어요. 아주 아닌 게 아니면. 그래서 스스로 문제 확인하고 분석할 때, 대상자 선정할 때,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를 정할 때,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기반 수립과 내용을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다 드릴게요. 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장이 되시면 말씀하세요. 다 드릴게요. 이거 뭐 다 잘 하고 어디든 잘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꼭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일을 사업 계획을 세우고 다른 일을 할 때도 이런 거 좋아해. 나는 정말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이걸 해서 1년 안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게 맞아? 우리 지역사회 예를 들어서 내 프로그램을 제품이라고 보면 내 제품을 사갈 사람이 많아? 인구조사부터 시장조사부터 그 다음에 이 가격이 적정해? A라는 기관의 프로그램 똑같은 거 한 80원에 팔는데 왜 우리는 100원에 팔아? 20원의 차이가 뭐야? 그만큼의 어드밴티지가 있어? 관심을 끌 수 있어? 홍보는 어떻게 해? 다 물어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거 돼 있어. 이거 좋아. 우리 거 좋아. 왜? 20원이 아니라 그것도 원래는 한 200원 받아야 되는데 지역사회 경제 상황을 보면서 100원에 한 거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가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예산 수립할 때는 어떤지. 여기도 보면 예산 계획의 목표의 수준이나 규모 뭐 다 맞는지, 반항목의 구분이 혼동 없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산출 근거는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으면 좋죠. 자, 이거는 우리 하셨던 학생분들하고 주간 학생들하고 했던 건데, 그렇죠? 하나 보여드리고. 안녕하세요. 제2조에서 발표를 여러분들이 얼굴을 아실 수 있어서 2조에서는 제10장 잠깐만요. 화면을 집었어요, 제가. 자, 다시 하신 것들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제2조에서 발표를 진행할 박태선입니다.
2조에서는 제10장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성과 확산 프로포절 사례 연구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책 188쪽부터 해당 사례가 나오는데요.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과 합산 프로포절 이해를 위한 요구의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에 대한 2조의 의견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 제20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따르면 배분 사업에 대해서 매년도 8월 31일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분 대상, 배분 한도액, 배분 신청 기간, 배분 신청서 제출 장소, 배분 심사 기준, 배분 재원의 가부족 시 조정 방법, 배분 신청 시 제출할 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가자는 프로그램 사업과 기능 보강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둘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니 목적에 맞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분은 연간 3천만 원 이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8월 31일까지 공고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 기간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분들을 과제를 줬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을 다 읽어보시고 와서 발표도 하시라고 조교를 다 시켜드렸거든요. 왜냐면 주간학과 아이들 좀 시간도 많고 시간도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고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시간 다 맞춰서 쓰니까요. 그래서 그 2명 아니면 3명씩 조를 짜서 1명씩 다 발표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뭐 성과 중심형, 성과 확산형, 산출 중심형 다 구별해서 그래서 질적인 연구 논문에 대한 것들도 주어서 사례를 못 찾는다고 해서 주어서 다 해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프로포잘 그러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좀 질구꾸준 원장님들 보면 대학교 나와서 막 하면 야 제안서 빨리 하나 해봐 이제 막 나와서 학교에서 배우고 왔으니까 제안서 써보라고 그냥 맨 땅에서 혜택시키시는 분을 너무 많이 봐와서 저희 산하기관에도 애들을 왜 그렇게 괴롭혀 그러니까 이중이 높은 거 아니야? 제가 농담처럼 농담을 찔러보죠. 너도 그랬다며 그래서 힘들었다며 왜 똑같이 그래? 변화가 없잖아.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 어려움을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선배죠. 똑같이 당했다고 똑같이 하면 죄송한데 제 표현으로는 너도 다를 바가 없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료가 제가 안 드렸나요? 필요하면 드릴 거니까요. 각 기관에 자기 사업장에 맞추어서 자가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보시고 폼은 뭐 빛난으로 다 만들어서 순서만 잘 팀원하고 아니면 같이 협의해서 정해주시면 정해놓고 이건 우리 기관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요구한 모든 페이퍼에 순서들을 다 띄워놓고 순서만 조금 바뀐 거니까 참고자료라고 해서 아니면 연구자료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하나 더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서 폼을 딱 픽스해 주시면 돼요. 자가 체크리스트, 자가 점검 리스트 같은 것도 팀원들하고 아니면 구성원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각자 의견 모아서 만들어서 빠지지 않고 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의견 모아서 해놓으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면 제안서를 만든다거나 이게 또 우리 회사에서 뭐 기안서, 품위서 하잖아요. 사업계획서 만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형식이나 그런 어떤 방법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용지의 양식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들어가야 될 내용은 변함이 없죠. 문제의식이 어떤 거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고 비용이 얼마가 필요하고 기한은 언제까지 할 거고 이걸 하면 우리 회사의 생산성이
아니면 연간에 뭐 낭비되는 금액을 얼마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그걸 승인을 받고 맞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나머지는 실천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이 순리적으로 잘 흘러간다라고 인정하면 결제해줄 거 아니야. 그럼 돈 써. 결제해줄게. 그리고 보고해. 그리고 당연히 내가 내 돈 들어갔으니 아니면 회사 돈이 들어갔으니 중간에만 나한테 보고해. 그 진짜 할 건지만 결정할 거니까. 그리고 진짜 네가 얘기한 효율성이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 볼 거니까 점검해 주시는 거지. 똑같잖아요.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도 아니 일반 기업의 업무도 똑같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순서적으로 해나가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